서가 명가. 자, 시가 내게로 왔다. 시가 내게로 왔다는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라는 제목의 네루다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시는 그러니까 영화 일 포스티노의 그 크레딧이 올라갈 때 그 직전에 화면에 흐르는 시로 그 영화를 이제 마치고 있고, 저거는 유명해진 게 뭐 우리가 섬진강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김용택 시인이 예전에 그 MBC에 뭐 책을 읽자라는 그런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었죠. 그러니까 스페인 내전에서 이제 비극적으로 희생이 됐었던, 그래서 굉장히 아주 신화화된 스페인의 가르시아 로르카라고 하는 시인은 그래서 지성보다 고통에 더 가깝고 잉크보다 피에 더 가까운 신이다라고 네루다를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 잉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디 도서관에 처박혀서 아니면 책을 읽고 뭐 시를 쓰는 이런 시인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고통을 호흡하고 또 어떤 열정과,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성보다 뭐 이성보다는 굉장히 감성에 충실한 그런 시인이고, 뭐 저거보다 더 큰 찬사가 없을 것 같아요. 시인에게는, 제가 볼 때는. 파블로 네루다는 원래 이름이 파블로 네루다가 아니었어요. 발음도 힘들어요. 원래는 리카르도 엘리에셀 네프탈리 레이에스 바소알토라는 굉장히 긴 이름인데, 그 아버지가 뭐 예나 지금이나 시를 써서 밥 먹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될까봐 그냥 노심초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감시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택한 필명이죠. 일종의. 일 포스티노 영화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많이 보신다. 그러니까 뭐 시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가장 시인들이 특히 즐겨 참조하는 그 영화죠. 그래서 뭐 저 안에는 메타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여간 흥미로운 그 시적인 언급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거는 그 내용은 그냥 파블로 네루다가 상원의원에 당선이 되고 그 집권당과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걸 보면서 국회에서 이제 나는 고발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어떤 글을 이제 발표하고 결국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이제 경찰에 쫓기는 몸이 돼요. 그래서 말을 타고 이제 안데스를 넘어서 이제 긴 망명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탈리아의 한 섬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때 얘기를 이제 담은 영화인데 그때는 이제 아주 가난한 그 청년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아주 늙은 그 아버지하고 직업도 없이. 그런데 이제 네루다가 오니까 세계 각지에서 특히 그 여성 독자로부터 막 편지가 답지하니까 임시 우편 배달부를 이제 채용을 하게 돼서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네루다하고 이제 교감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 시를 알게 되고 시를 쓰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대중 집회에서 시를 읽으러 나가다가 이제 죽음을 맞는 그런 슬픈 좀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뭐 지중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뭐 인생은 아름다워 아니면 뭐 시네마 천국과 같은 굉장히 이탈리아가 만들어낸 아주 휴머니즘에 그 호소하는 아주 수작 영화들이 좀 있죠. 그런 계보를 잇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네루다는 사후에 나온 시집까지 하면 한 30권이 넘고요. 성경 종이로 전집 나온 거 보면 3,000쪽 이상이 되는데 저렇게 정치도 하고 뭐 대사도 하고 또 많은 여인들과 연애도 하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도 좋아하고 언제 이렇게 시를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진짜
타고난 시인이 아니고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경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또 그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조금 질적인 수준이 그렇게 또 고르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시들은 굉장히 상투적이고 그런 시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또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 다음에 네루다는 정치인의 길을 가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970년 그 선거에서 칠레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대통령 예비 후보로 추대가 되는데 그때 왼쪽에 있는 살바도르 아옌데가 그때 뭐 좌파 연합 그러니까 인민연합이죠. 인민연합의 이제 대표가 되도록 후보직을 사퇴를 하고 이제 그 경선 과정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사회주의 정부가 칠레에서 이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대와 우려를 안고 출범을 했지만 그 천일의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약 1000일 동안 유지되던 정권은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을 등에업은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로 동기가 되면서 아주 오랜 그 어둠의 이제 질곡 속으로 칠레 현대사가 이제 추락하게 되는데 그 현장에 네루다가 있었어요. 근데 네루다는 피노체트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며칠 지나지 않은 1973년 9월 23일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병인 전립선 암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그냥 공식 기록인데 그의 그 비서였던 그 아로요라고 하는 사람이 음모론을 이제 제기하게 돼요. 그래서 네루다에게 굉장히 그 부담을 느꼈던 피노체트 세력이 쿠데타 세력이 의사를 사주해서 독사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뭐 멕시코로 망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너무 갑작스럽게 죽긴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돼서 칠레 이제 국회에서도 다뤄지고 그래서 이 음모론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유해를 결국은 이슬라 네그라에 있는 유해를 파헤치게 돼요. 사인 규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제 법의학자들이 오랜 기간 그 조사를 하게 되는데 2014년에 독살이라는 그 증거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르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묻히는가 했는데 그 뒤에도 가족들과 하여간 네루다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루다가 죽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칠레의 어떤 현실과 칠레 현대사를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그 정치인이자 시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60년대 이제 김수영 시인이 이제 처음으로 시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수영 씨는 영어로 번역이 된 걸 잡지에서 딱 보고 그냥 푹 빠져버렸죠. 그래서 바로 네루다 시를 영어에서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김남주 시인은 네루다를 읽기 위해서 난민전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네루다를 스페인어로 읽어보겠다고. 뭐 김남주 시인이 천재는 아닐 거고 아마 1억 번을 많이 읽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뭐 우유곽 같은 데다가 한 줄 한 줄 옮겨 적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번역 시집으로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번역을 했고 번역도 굉장히 좋아요. 오역도 뭐 없진 않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남주의 시는 네루다 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현종 시는
아직까지도 네루다 시를 계속 번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었던 그 네루다와 가르시아 로르카를 가장 좋아하는 그 시인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스페인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영어에서 이제 중역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시인이니까 강점이 있죠. 그래서 공로도 인정받아서 네루다 메달까지 받았어요. 전 세계 딱 100명한테만 줬는데 탄생 100주년 기념 때. 네루다는 뭐 앞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시인에게 가장 큰 적은 단순화하는 자라는 말을 첫 시간에 드린 적이 있는데 네루다도 어떤 그 정해진 틀에 갇혀 있는 시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내가 시를 쓰고 있으며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시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에 대한 정의나 꼬리표에는 전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미학에 관한 논쟁이라면 넌더리가 난다. 미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학작품의 탄생 배경이나 사후평가의 문외한이라고 느낀다. 솔직한 심정일 텐데 그래서 뭐 공산주의자였고 그렇지만 뭐 당시에 그 소련의 창작 원칙이었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그런데 경도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뭐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적 그 아주 자유로운 사상적 자유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리얼리스트가 아닌 시인은 죽은 시인이다. 그러나 리얼리스트에 불과한 시인 역시 죽은 시인이다. 그래서 비합리적이기만 한 시인은 자신과 애인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데 이는 퍽 슬픈 일이다. 그러니까 나만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난해한 시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또 합리적이기만 한 시인은 당나귀조차 이해할 수 있는데 당나귀는 바보 아니에요. 그죠? 당나귀가 왜 바보죠? 근데 이 또한 대단히 슬픈 일이다. 그렇게 써서도 안 된다. 그죠? 그 혹자는 나를 초현실주의자로 여긴다. 또 혹자는 리얼리스트로 여긴다. 나를 아예 시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말은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다.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다양한 면모와 다양한 얼굴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루다는 끊임없이 이제 어쨌든 변화를 해왔는데 이제 말년의 시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세상에 움직이지 못하고 빗속에 서 있는 기차보다 더 슬픈 게 있을까? 자, 비는 수직으로 하늘에서 내리꽂히잖아요. 그런데 기차는 움직임이 생명인데 딱 멈춰져 있으면 그 어떤 정지된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부각되겠죠. 그래서 네루다는 그의 삶도 또 그의 어떤 작품 세계도 움직이지 못하고 빗속에 서 있는 기차가 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그런 삶과 문학 세계를 펼쳐 보이게 됩니다. 네루다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그냥 한 편의 그 30권의 시집을 다 나열해놓고 보면 한 편의 긴 순환시와 같다. 그래서 앞의 시기를 감싸 안으면서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어떤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네루다를 움직이지 않는 여행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끊임없이 여행을 떠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났다 항상 더 성숙한 모습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요. 그 봄 작가 중에 이제 한 명인 칼로스 푸엔테스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루다는 언어의 미다스 왕이다. 그가 손을 대면 모든 것이 시가 되었다. 진짜 그래요. 시를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런 시를 써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타고난 천재신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루다의 삶과 문학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인 내전이에요. 조지 오웰은 카탈로니아 참가를 썼잖아요. 스페인의 역사가 1936년에서 멈췄다고 말했지만 1936년에 멈춘 것은 스페인의 역사뿐만이 아니다. 네루다의 과거의 시적 행보도
1936년에 멈추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내전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세계대전의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으로 진짜 어떤 인류가 개인 한 사람의 힘으로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가능했던 마지막 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비를 들여서 전선으로 달려가고 세계의 어떤 그 양심들이 이베리아 반도로 몰려들었으니까 뭐 요즘처럼 돈을 받고 파병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가능했던 마지막 시기라고 보통 말해지죠. 이 현장의 한가운데 네루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루다의 시는 밤에서 아침으로 스페인 내전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네루다가 왜 바뀌었는지를 그 설명하고 있는 시예요. 그 이유를 말해주지. 너희들은 물을 것이다. 라일락은 어디에 있냐고. 양귀비로 뒤덮인 형이상학은 또 종종 단아들 위로 쏟아지며 온통 구멍과 새들을 만들어 놓던 빗줄기는 어디로 갔느냐. 너희들은 물을 것이다. 왜 당신의 시는 꿈과 나뭇잎과 조국의 거대한 화산들에 대해 노래하지 않느냐. 와서 거리의 피를 보라. 와서 보라 거리의 피를. 와서 보라 피를 거리에 뿌려진. 이렇게 이제 절규하면서 자신의 시가 왜 변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훗날 이렇게 또 정리하고 있는데 1934년에 나는 이 시를 썼다. 그때 이래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내가 이 시를 쓴 곳인 스페인은 지금 폐허하다. 단지 한 방울의 시나 사랑만으로 세상의 분노를 달랠 수 있다면, 그러나 투쟁과 결연한 가슴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세계는 변했고 나의 시도 변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떤 자연에 대한 사랑, 어떤 여인에 대한 사랑, 아니면 자기 자신과의 아주 고립된 대화, 뭐 이런 데 매몰되어 있던 네루다가 결국은 스페인 내전의 현장에서 역사를 만나고 현실의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그의 시는 아주 이제 새로운 그 풍경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터닝 포인트 하나는 1943년에 있었던 마추픽추 방문입니다. 자, 역사의 눈을 뜨고 현실에 이제 눈을 돌렸지만 라틴 아메리카는 별로 안중이 없었어요. 그냥 그 파시즘의 소용이 그냥 뒤흔드는 세상을 뒤흔드는 그 유럽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멕시코 주재 총영사를 마치고 귀국길에 마추픽추를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뭐 버스로 앞에까지 가지만 그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기를 가서 이제 내가 진짜 아메리카인이고 내 뿌리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근데 이제 네루다가 거기에 가서 주목한 것은 그 아름다움이나 조화, 장엄함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유적을 세우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흘렸던 어떤 눈물과 땀과 피에 그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의 역사를 그 지탱하고 있는 것은 그 이름 없는 노동자들이다, 민중이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냥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어떤 그 사회와 역사 속에 그 뿌리를 가지는 어떤 연속된 존재의 그 일부라는 인식을 드러내게 됩니다. 서가 명가